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 부자라는 건 저번에 이야기를 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목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인 만큼 개인적인 컨디션 관리나 건강 관리 역시 여러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지고 황사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기 증시기상도에서만큼은 주식 이야기도 좋지만요. 또 각자 고민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10월 23일 증시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램데시비르 관련주와 삼성출판사 그리고 사조 시푸드 위치해 있고요. 보합권에는 SK바이오팜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램데시비르 관련주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에 뉴욕 증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램데시비르가 미국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허가로 램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의약품이 되었습니다. 이 램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정맥주사 형태의 약이었는데요.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투여가 되었던 치료제이기도 하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램데시비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램데시비르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램데시비르 관련주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램데시비르 관련주로는 진원생명과학과 파미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ST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이제는 삼성출판사 하면 어떤 이슈일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아기상어 소식입니다. 네,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아기상어가 조만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핑크퐁 아기상어의 유튜브 조회수는 69억 건을 기록하면서 이 글로벌 조회수 순위가 2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와는 현재 1억 건의 격차가 있는데요. 콘텐츠 업계에서는 조만간 핑크퐁 아기상어가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인기에 따라서 이 스마트 스터디의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역시 91% 증가했습니다. 키즈테마는 앞으로도 더욱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출판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가 떠 있는 사조 시푸드입니다. 정말 이 오염수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27일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강행할 경우 현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과 위헌성을 직접 평가하는 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방류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동일본 재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조기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수산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사조 시푸드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환경에 커다란 문제를 줄 수 있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정말 올해 IPO 시장의 최대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빛과도 같았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일하게 따상상상을 기록한 종목인데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호 예수 기간이 속속 끝나면서 매물 폭탄을 맞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보호 예수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이 높습니다.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관련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를 했을 때 거래 주체인 법인뿐만이 아니라 총수 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 규정입니다. 원래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에만 해당이 되었지만요. 이번 개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와 더불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규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 SK바이오팜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지주사 SK가 지분 75%를 갖고 있습니다. SK로서는 강화된 규제 회피를 위해 보유 지분 중 25%를 처분해서 SK바이오팜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분이 쏟아지면서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고요. 결국 경부 규제로 엉뚱하게 SK바이오팜 소액 주주가 주가 하락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 이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을 시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전례가 나오고 있어서 함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전희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